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7일 개하 세 번째 기사 1490년 명홍치 3년 영의정 연필상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의정이 된 지 이제 이미 15년여가 되었습니다. 연로하고 병이 심하여 누차 사면하기를 청하였으나 끝내 윤호를 받지 못하여 부지런히 힘써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제가 이에 이르니 오로지 보잘것없는 자가 자리에 있는 소치로 연유하여 그러한 것이므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7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의정부의 당상관에게 명하여 도형, 유형 부처된 자로서 석방할 만한 사람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석방된 자가 모두 400여 명이었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7일 기하 다섯 번째 기사 선교하기를 남도포 만호 최유담과 수군 김유천 등 200여 명은 죄가 차명에 처하는 데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적을 치는 일이 아니었으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단지 장 100대로 하더라도 사유의 은혜를 알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7일 기하 여섯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전 운산군수 지윤원을 영구히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을 면제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7일 기하 일곱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7일 기하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우참장 성준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부경에 가서 성절을 할애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리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통사 김석견을 임명해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중국인 유전을 안동하여 요동에 가서 풀어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허종에게 하서하기를 북도 병마 우호 최진화는 방어하는 여러가지 일을 건실하게 조치하지 않아 적들이 변경을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거나 죽이는 데 이르도록 하였으며 경홍부사 나사종은 적이 발동한다는 것을 듣고도 즉시 변고에 대응하지 않고 쫓아가서 잡지도 못하였으므로 죄가 용서할 수 없는 데에 해당하니 모두 율에 의거하여 과단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제 가뭄을 당하여 과실이나 주의를 용서하여 하늘의 견책에 답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지금 모두 논지하지 않는다. 경은 이 뜻을 가지고 최지나 나 사종을 하여금 본직을 계속하여 변방의 방비를 엄중히 하도록 하라. 만호, 최사, 진무, 박유창, 군관, 김세준 등을 모두 논하지 말도록 하였으니 경은 알아듣게 다 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서팽소가 아뢰기를 이번에 도형 유형 부처된 사람을 석방하도록 의논할 때 이순 이간이 모두 용서해주는 예의에 있었는데 이간 등은 죄가 강상해 강괴되니 가볍게 석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과연 중하다. 그러나 이순은 부처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 아비 옥상군을 만나보고자 하는 정도 어찌 적겠는가. 그러므로 특별히 석방한 것이다 하였다. 서팽소가 말하기를 이순은 약물을 막지 못하여 실랭해서 아이를 뵙게 하였고 해산할 때 이르자 이순이 철을 보내어 그 허리를 붙잡아 주어 아이를 낳게 하여 그 악행을 드러냈으며 이간은 어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두 사람의 죄를 가볍게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종친에게 사사롭게 하겠는가. 비록 석방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경성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성포 오도 우구수 원승 대마주 태수 종정국 국본 사주지 인중 숭통 종언칠 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노를 바치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9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의금부, 형조, 병조, 도청부, 한승부, 사헌부에 전제하여 현재 추국하고 있는 가벼운 죄수 180여 명을 사유하게 하다. 성종시록 239관 성종 21년 4월 19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종친 시예관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종친 시의 규식은 1등 1명, 2등 1명, 3등 2명인데 이번에는 단지 희양 부수 1명만이 입격하였으니 몇 등으로 시행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희양의 강획이 얼마인가 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정민년의 시에 하였을 때 신등이 참시관이었는데 그때 주계부장 심원이 경사에 능통하고 강획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1등에 두었습니다. 영정부스 복중은 주계보다 조금 못하므로 2등에 두었습니다. 지금 희양부스가 강한 바는 단지 6분의 2이니 3등에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3등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시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9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9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어서를 내리기를 이제부터 승정내관이 전하는 말에 만약 착오가 있으며 내 명령으로 여겨 행하지 말고 반드시 다시 출범하도록 하라. 또 승정내관이 승정원에 진퇴하고 말할 때 만약 태만한 모양이 있으면 즉시 계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시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9일 신축 일곱 번째 기사 이날 비가 조금 내렸으므로 석척기우제의 행향사인 무령군 유자광에게 승마 한 피를 감찰 홍경창에게 아마 한 피를 내려주었다. 성조시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9일 신축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상세명 헌납 최수담 등이 이순과 이간은 석방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0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0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정광세가 아뢰기를 이순과 이간의 죄는 중함으로 가볍게 석방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지사 이극증이 대답하기를 이순 등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데 해당합니다. 대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이후에야 엄량이 조화되고 천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석방하지 말라 하였다. 정광세가 말하기를 월광사의 전제는 일찍이 학전에 귀속하였었는데 이제 절에 돌려주었으니 후일에 의논하는 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이미 학전에 귀속시켰으니 절에 돌려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전제는 월광사 중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임시로 학전에 귀속시켰던 것인데 중들이 돌아와 모였으니 그 전제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어찌 후세 사람들의 의논이 두려워서 돌려주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정광세가 말하기를 월광사의 중들이 모두 흩어졌으니 그 전제는 주인이 없으므로 의당 학전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하고 이 극증이 아뢰기를 대전 안에 3년이 경과된 진전은 사람들이 농사 짓겠다고 고하면 허락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전제는 황폐된 지 이미 오래되어 이미 학전에 귀속시켰으니 절에 돌려줄 수 없습니다. 하니 정광세가 말하기를 이 전제는 을사년에 학전을 귀속되었는데 지난해 비로소 쟁송을 고하였으니 이미 그 기한이 넘었습니다. 비록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가업의 전제라도 법적으로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 폐사의 한전이겠습니까? 또 이 전제는 유생과 중이 다투는 것인데 중이 얻었다면 옳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시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1일 개명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유지와 황해도 관찰사 성숙이 사조하였다. 전교하기를 금년에 양맥이 말라서 손상되었으니 농사의 양식은 진실로 나눠 주어야 마땅하나 추성의 손실 또한 알 수 없다. 만약 국고의 미국을 농사의 양식으로 모두 흩어주었다가 가을에 또 실롱하게 되면 어떻게 백성들을 진율하겠는가. 비록 집에 저장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관아에게 곡식을 바꾸자 할 것이니 모름지게 그 허실을 살펴서 나눠주도록 하라 하였다.
사주는 외임에 임명된 신하가 임지에 부임하기 전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이다. 성주시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1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수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강경서가 아뢰기를 오늘 아침 대간이 월광사의 선지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개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로운 것이니 청컨대 대간의 말을 따르도록 하소서 하고 기사관 남궁찬이 아뢰기를 이 전지는 본래 그 군의 둔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달승이 군수가 되었을 때 강귀동의 세 부자가 중이되어 이 절을 차지하여 빼앗고는 도리어 죄를 얽어 꾸며서 감사에게 소장을 올려 이르기를 군수가 사람을 시켜 불상을 훼손하였습니다 하니 구달승이 위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떼고 빼앗긴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니 남궁찬이 말하기를 남계명의 장기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천천히 그 실상을 상고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1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생원 이세승이 상소하기를 지난 을사년 봄에 신의 형 이맹정이 신의 세 가지 일로 고하여 신을 주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사사를 제사 지낸다는 것이고, 둘째는 시제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셋째는 어미의 소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죄는 모두 사람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것인데 신을 가리켜 참아하였다고 합니다. 무릇 이래는 명분이 같아도 실상은 다른 것이 있으니 명분만 따라서 실상을 책하게 되면 신의 죄는 진실로 주거로 면할 수 없을 것이냐. 정상을 헤아려서 실상을 살피게 되면 신의 정상은 그의 밝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제2야의 천한 누리로서 기운이 쇠퇴하여 나이 9세가 되자 신의 아비는 죽고 신의 동생은 사남미녀인데 이 맹정이 장자가 되고 신은 그 다음에 있으며 이 수정이 또 그 다음이고 이 익정이 가장 끝이며 누이 2명이 있는데 또한 모두 시집가지 않았으며 어려서 홀어미를 따라 고생하며 자랐습니다. 신은 어려서부터 학업의 뜻을 두었는데 신의 어미는 신에게 학업에 힘써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하라고 일렀으며 신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하루 저녁을 울면서 신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과부의 아들이라고 배운 바가 없어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니 너는 힘쓰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신은 어미의 교훈을 받으러 학업에 힘써 게으르지 않아 정유년의 요행이 사마시에 참여하였습니다. 신의 어미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아들 4명이 있지만 너가 홀로 나를 위안해 주는구나 하면서 마침내 사는 집을 신에게 별도로 주고 사당을 세운 집을 형 이명정에게 주면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또 신의 아우 이수중이 장가들지 않았다고 하여 신에게 부탁하고서 혼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여러 아우와 누이에게도 각기 집을 주었는데 다만 신의 얻은 집이 다른 것에 비해 조금 나았습니다. 이에 여러 누이와 형제들이 혐의를 품고 한승부에 소장을 올렸으나 풀지 못하자 이로부터 혐의를 더욱 굳게 맺었습니다. 또 사헌부에 고하여 3가지 일을 잘못했다고 굳이 논하였습니다. 신이 변명을 하자니 아우로서 형과 다투는 것이 되고 입을 다물고 있자니 무고한데 빠질까 두려워서 신의 진퇴가 실로 낭패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밝혀서 형과 다투어 분별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참고서 자신에게 도리어 허물이 되는 편이 낫기 때문에 신이 감히 바른 것을 고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서 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래서 가문을 손상시키고 선조 여러 세대의 가풍을 욕되게 하였으며 미약한 신의 일신의 앞길을 막고 오랫동안 죄에 묶여 있게 되어 계과 찬선할 기약이 없게 되었습니다. 공손히 생각한데 성조에서는 너그럽게 정사를 행하시어 대개 죄 없는 사람들이 모두 용서를 받았으니 감히 3가지 일을 열거하여 그 연유를 갖춰 진술하겠습니다. 신이 어미의 소원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연유가 있습니다. 신의 어미가 죽게 이르러 신의 아우 이수정이 미처 장가들지 못하였다고 하여 한스러워하며 허늦게 울면서 신에게 부탁하여 신으로 하여금 혼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신은 유명을 받들어 마음과 힘을 다하려고 기하였으나 모상을 마치도록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전염병에 걸려 사람들이 많이 죽고 처자가 영락하여 살 곳을 잃고 옮겨갔습니다. 이러한 때 형과 아우 누이가 혼인을 독촉하였던 것입니다. 대개 혼인은 인륜의 시초를 바르게 하는 예인이 사람의 도리로서 중한 바입니다. 그런데 신으로 하여금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않고 급히 시키도록 독촉하고는 도리어 어미의 소원을 저버렸다고 하여 신에게 주의를 돌리니 신은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신은 항상 생각하건대 죽은 어미가 신에 대해 사랑이 유독 특별하여 죽은 후에 이를 신에게 부탁한 것은 대개 신이 평상시에 뜻을 받들고 어김이 없었으므로 살았을 때나 죽은 후에나 혹시라도 다름이 없었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얻었다는 이유로 뜻밖의 죄에 모함을 당하였으니 이것이 신의 애매한 첫 번째입니다. 신이 부모에게 사사로이 제사 지낸다고 말하는 것은 연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주를 사당이 있는 집에 봉안하지 않고 신의 집에 두었으므로 신이 항상 받들고 모셨고 얻은 절물은 감히 먼저 먹지 않고 반드시 신주 앞에 제물로 올렸습니다. 대개 사람의 자식된 자는 어버이에 대하여 죽었거나 살았거나 간에 한결같이 하며 대개 음식이 있으면 감히 먼저 먹지 못하는 것이 차마 하지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사로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여 신의 주의를 얽어 만들었으니 이것이 신의 애매한 두 번째입니다. 신이 시제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연유가 있습니다. 신의 형 이맹정은 갑진년 중하 중동의 시제를 지냈던 날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뜻밖에 와서 제물을 올렸습니다. 신은 그때 들어 공간에 있기도 하고 혹은 외방에 있기도 하여 참석해서 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개 시제라는 것은 길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4중의 달에 움직이 길이를 점쳐서 친족들에게 고하고 재개하여 행하는 것인데 신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밤을 틈타서 제물을 올리고는 도리어 시제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에게 허물을 돌리네. 이것이 신의 애매한 세 번째입니다. 신이 더군데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더하게 되면 예로부터 구실이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세월이 오래되었으니 어찌 한마디 말이라도 고집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신이 죄 같은 것은 법에 의하면 10,000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울 것이니 정상을 구해보면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데 세 가지 죄를 되집어 쓰고 패하여 서인이 되었으며 또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게 되어 원한을 품고 근심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을사년 여름에 정류를 갖추어 진술하여 성상께 상달하자 이를 예조에 회부하였고 예조에서 신의 정상을 불쌍하게 여겨 과거에 나아가도록 허락해 줄 것을 아뢰었으므로 즉시 윤허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승경원에서 창졸간의 한갓 죄명만을 가지고 깊은 정상은 살피지도 않고 허락하지 말도록 다시 아뢰었습니다. 신은 운명이 많이 어그러지고 자신의 분수가 영구히 버려져 산야에서 늙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이 보건대 광장은 중사인데도 온 나라에서 불의하다고 일컬었고 오릉의 진중자는 광사인데도 온 나라에서 염사라고 일컬었으니 진시로 맹자가 정상을 헤아려서 실상을 살피지 않았으면 광장은 불효를 면치 못했을 것이고 진중자는 끝내 염사로 일컬어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형제 사이는 인정을 잃기 쉬우므로 그 명분과 실상의 사이에는 조금이라도 살피지 않으면 누가 옳고 그름을 알겠습니까? 신은 광장이나 진중자에 스스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명분과 실상을 분별하고자 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신이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는 까닭은 동생을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올바른 데에서 나온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신의 정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이는 실로 애매하니 과거에 나아가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1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허문간부제학 이집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보건대 입동 이래 비와 눈이 없었고 봄부터 이런까지 대단한 가문이 재앙이 되라 보리의 싹이 자라지 못해서 농가에 그 소용되는 바가 부족하여 무사람들이 근심하니 큰 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자에 경연에서 신등에게 특별히 명하여 그 잘못을 다 말하여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신등은 모두 보잘것없는 몸으로 경하게 있으면서 이처럼 허저하는 날을 맞아도 감히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개 장록은 임금의 공기이니 명분 없는 언니로 갑자기 용렬한 자에게 미쳐 지극히 공정한데 누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귀한 왕족들이 민간에 흩어져 우워하게 되며 묵고 있는 곳의 사람이 들어 작상을 받았습니다. 관장은 그 제조에 따르는 것이니 비록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이 사사로운 데 관계되면 누가 지극히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임금은 천지단 일월처럼 사사로움이 없는 덕으로 조정에 통치하고 만민에게 올바름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시책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사람을 보인다면 조정해서 사람에게 배설을 줌에 있어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알이 성한 것도 성탕은 오히려 병통으로 여기어 끊고 행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유독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본부부인은 일찍이 임금을 못받아 양육한 수도고가 있어 후에 융숭한 은혜를 입었고 마침내 부귀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 노고에 보답하기에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문호를 크게 열어놓고 접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염치 없는 무리로서 붙쫓는 자가 여럿이니 어찌 이익되는 바가 없고서야 그러하겠습니까? 부인이 궁궐에 출입하면서 천청에 상달하기 때문에 만약 그 말이 한 가지라도 행해짐이 있으면 성덕에 험이 될 것이니 어찌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임금이 유모를 총애하여 사사로운 일에 관여하였으므로 당시에서 비난하였고 후세에서 기롱하였습니다. 전하께서 평소에 환하게 알고 계시는 바이니 조금 더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에서 조종조 이래로 방납을 엄하게 세워 중한 법에 실어 놓은 것은 그 권세가 중하여 해가 백성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재물을 탐하는 무리가 권세에 기대어 부정한 이익을 늘리고 있어 군업의 공물을 집집마다 내어 관하에서 받아들이는데 수령을 주의하여 백성의 재물을 침해하여 빼앗는 자가 들어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여러 사람의 의논이 많으니 조짐을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영감의 마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대부분 성전에서 나오는 것인데 모두 청리에게 달려 있어 한 집에서 바쳐야 할 바가 거의 5, 600필이 이르니 이것이 어찌 모두 한 집에서 갖출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유한 상인이 가진 바를 관아에 대신 바치고 그대로 그 값을 나눈 데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이 비록 자질구레하기는 하나 일이 대체에 관계되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박납의 패단을 사함으로 하여금 거역하게 하여 염치를 힘써 행하게 한다면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알고서 스스로 그칠 것입니다. 내강의 명령은 진실로 상상의 밝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신하는 예로서 부리고 형은 대부의 이상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임금과 고갱이 서로 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조정조로부터 무릇 사대부에게 죄가 있더라도 진실로 큰 일만 아니면 증거에 의하여 죄를 정하였으니 정성껏 대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염치를 기르는 소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범한 바가 비록 작더라도 바로 고신을 쓰니 만약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는다면 누가 즐겨 포승들에 묶여서 방약을 당하는 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려 들겠습니까? 목사를 잘못 써서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초래된다면 이것이 어찌 성실하고 믿음 있게 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또한 대가는 조정에서 예로서 공경하는 자들인데 하루아침에 죄가 있게 되면 곧 본부에 나아가 법정 아래서 공문을 당하게 되어 종들의 손에 곤욕을 치르게 되니 이것은 대간을 대우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종의 고사에 따르시어 사대부에게 죄가 있으면 가볍게 고신을 행하지 말고 대신에게 죄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관서로 옮겨 고문한다면 아랫 사람들이 자중할 줄 알아서 선비의 풍조를 권장하기에 족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민력을 손상시키는 것을 중하게 여기셔 영선이 지나치지 않았으며 한벗 가문을 만나자 곧바로 줄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월산대군의 묘에 큰 절을 창건하여도 역도가 수백 명이나 되는데 공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국가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빌려서 비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조는 해인사를 크게 수리하면서 역도를 모아 일을 하는데 사치와 화렴을 다하고 있으며 경영이 해를 넘기고 역사의 손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록 사사로운 영선을 맡긴 것이지만 재물이 백성에게서 나오니 실로 나라를 좀먹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각산 내불당 복세암 연굴 등의 절은 모여있는 중이 적지 않은데 나라에서 모두 복양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감선하고 비용을 줄이더라도 밥 먹이는 중은 예전과 같으니 이는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백성들의 근심을 힘써 고율하시어 이러한 하늘의 경계로 인하여 낭비를 영구히 끊으신다면 어찌 다스리는 방도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재앙은 망령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감촉됨이 있어 응한다고 여겨집니다. 홍범에서 서징은 각기 종류대로 잇따른다고 했으니 비록 예전의 명철한 임금이라도 두루 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가뭄을 근신하여 자신을 닦는 정성은 예전에도 더 할 바가 없었으며 자신을 책하고 과실을 생각하는 물음이 아래로 신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신등은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과실을 생각하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으면 마땅히 고치고 빠뜨린 정사를 듣지 못해서 그렇지 들으면 마땅히 가다듬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게을리하지 않아 찬심을 누리게 된다면 재앙의 징조가 좋은 징조로 전환되고 재변은 거의 해가 되지 않아 천명이 좋은 징조로 퍼지고 5가지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내가 부득한 몸으로 하늘의 어긋남을 입어 견책이 더욱 심하여져 보리가 이미 여물지 못하여 백성들이 바야흐로 진율만 바라 우러르고 보고 있다. 생각건대 나의 허물로서 백성들이 억울하게 재앙을 만났으니 밤에도 편안히 자지 못하고 먹어도 단맛을 모르겠으며 좋은 말을 듣고서 과실이나 허물을 그에 고치고자 하였는데 그대들은 모두 가까이 있는 반원으로 경하게 가까이 모시며 공중의 일이라도 혐의하지 않고 숨김없이 충분히 말하였다. 비록 한두 가지 사실보다 지나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감히 노하겠는가. 마땅히 말한 바대로 행하여 주저하지 않고 과실을 고치도록 하겠다. 성인의 일은 내가 비록 명민하지 못하기는 하나 감히 버리겠는가. 다만 어린아이로 하여금 관작을 얻었다고 하고 여아를 들어주어 사스러움을 행하였다는 것은 들어 잊어버려서 생각해낼 수가 없다. 마포의 일은 지난번 김종이 알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알렸다. 대감과 조관을 하국하는 일은 어찌 내가 즐겨 하는 바이겠는가. 형세가 부득이해서이다. 대군의 묘에 절을 창건하는 일은 전날 이미 상세하게 알렸으니 지금 반복하지 않겠으나 나의 뜻은 아니다. 원각사 등의 여러 절을 감소시키는 일은 호조에서 이미 수교하였다. 그대들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내가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돕고자 하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였다. 허저는 임금이 허심탄회하게 현신의 말을 듣는 일이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0일은 계묘 6번째 기사 성균관의 유생들이 장관에게 제기하고 고하여 생언 강윤을 쫓아내도록 청하니 장관이 묻기를 무슨 죄인가 하자 말하기를 유생 강윤은 권세의 압하고 절도 있는 품행을 손상시켰으니 마땅히 쫓아내야 합니다 하였다. 강윤은 정문을 잘 하였으며 항상 임사홍이 집에 있으면서 그 아들 이미재와 더불어 함께 과장에 출입하였는데 잠옷 뇌람된 일이 있었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1일 계묘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2일 갑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조형문이 월광사의 전지를 돌려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일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경년에서 그 전지는 월광사의 전지가 아니라 바로 합천의 둔전이었는데 중들에게서 빼앗긴 것이라고 말하는 하는 말이 있었으므로 이미 해서라 하여금 그 근원의 원인을 상고하게 하였다 하니 조형문이 말하기를 월광사의 중들이 흩어져 없어졌으므로 이미 향교에 주어 경작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중이 된 자는 마당의 관청에 고하여 곡직을 분변하고 시비를 결정한 연후에 경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조가 감히 위력을 멋대로 하여 거기에 속한 중도인으로 하여금 이 절에 살면서 빼앗아 경작하게 하였는데도 나라에서 그 절을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그 전제를 돌려주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중들이 나라에서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를 억제한다고 여기고 불리한 일은 마음대로 행할 것 같으니 누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고문에 시사 어세겜이 대답하기를 우리 태종께서 사사의 전주와 백성을 혁파하셨는데 법이 훌륭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사왕은 진실로 준수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월광사는 패망한 나머지 단지 불상만 있고 중은 없었으므로 관청에서 입안을 주고 임시로 학전에 귀속시켰으니 법으로 논하면 결단코 다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여러도 9년의 향교에 모두 학전을 주었으니 문을 숭상하여 진작시키고 성취시키려는 뜻이 지극합니다. 다만 여러 고을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없으니 비록 중들이 사업을 하는 땅이라도 빼앗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하물며 이미 향교에 속한 전지를 다시 빼앗아서 중들에게 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말하기를 이 전지는 향교에 귀속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중들이 관청에 고하지 않고 갑자기 빼앗아서 경작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정은 이 개복은 아뢰기를 이미 학전에 속하였는데 중들이 마음대로 빼앗아 경작하였고 나라에서도 그대로 따라서 주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시독관 홍하는 아뢰기를 중학조는 대처성을 사주하여 그들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즉시 학전을 빼앗아 마와 보리를 심게 하였고 학생들이 금지하자 도리어 죄를 읊어서 쟁송하였으니 그 끄리낌 없이 탐욕함이 심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월강사에 거주하는 중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 이반을 향교해 준 것이고 만약 중이 절에 돌아왔게 되면 그 밭과 땅은 절의 옛 물건이므로 즉시 환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중들을 높이고 유생을 억제함이 아니다. 만약 불교를 이단이라고 하여 엄하게 배척하여 영구의 뿌리를 끊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들도 마땅히 전지와 재산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 소유를 다 빼앗을 수는 없다. 더구나 대전에 도성의 법이 있는데 만약 의식의 자산을 금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니 조형문이 말하기를 중의 무리는 부역을 피하여 군액을 손상시키고 백성들의 재물에 해를 끼치니 비록 사사에서 현재 개간하고 있는 전대라도 혁파의 학교에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학전에 귀속시킨 것을 도리어 빼앗아 중들에게 주었으니 매우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어색에만 말하기라. 무릇 전지를 가지고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대전 안에는 5년이 넘도록 경작한 것은 창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학전에 속한 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학조가 전지를 소송한 것은 법에 크게 어긋납니다. 대간이 논한 바는 지극히 마땅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향교에서 임시 일반항을 받은 것은 을사년에 있었고 중들이 전지를 소송하는 것은 기유년에 있었으니 이는 5년이 지난 것이 아닌 것이므로 기한을 넘겨 경작하였다고 논할 수는 없다. 또 남계명이 첩보한 글에 불쏘는 것이 많이 있었으니 어찌 관리로서 사리를 아는 자의 소유라고 하겠는가. 전지의 근본 원리를 상고해 아래는 위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주천주 태제부 도둑 사마소경 뇌충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0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원부대선 유순 등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신등이 누차 경련에서 월강사의 전지를 환속시키는 것이 즉 온당하지 않다는 일을 힘써 진술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거기 의혹됩니다. 전지가 많지 않으니 불승에게 주나 유생에게 주나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전을 빼앗아서 중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오도와 이단이 성하고 쇠퇴하는 연유가 되므로 분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끝내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학자는 유생의 사사로운 소유가 아니고 공전인데 중들이 어찌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믿는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전지가 합천의 속현인 야로현에 있어 야로현의 현리가 중들이 전지를 빼앗은 연후를 바쳐 군에 치부하였으니 군수가 된 자는 중들이 전지를 빼앗은 죄를 다스려서 향교의 전지를 돌려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군수 김영춘은 바로 학조의 아우이기 때문에 고의로 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해인사의 권주승과 와요승이 그 전지를 나누어 전가하였으니 비록 두 이는 이름을 빌었으나 실상은 학조의 소행입니다. 학조가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속에서 빼앗아 전가한 죄는 마땅히 다스려야 할 바인데 이제 가뭄을 근심해서 죄수를 풀어주는 때라고 하여 삭방하였습니다. 그 학점을 절에 주는 일 같은 것은 오도의 성하고 쇠퇴함에 관계됨이 있는데 주고 빼앗음이 방법에 어그러진 것이 이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명을 속히 거두시어 그 학전에 환속시켜 오도를 굳세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아니 어서로 이르기를 이미 감사하였건 그 전자의 근본 원인을 상고에 아르게 하였으니 시행함에 마땅하게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중현이 아뢰기를 월강사의 전지는 결단코 돌려줄 수 없습니다. 하고 대사관 이평은 아뢰기를 이번에 학조가 일로 인하여 경상도에 갔는데 그 편안을 만드는 것이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관찰사가 있으니 폐단을 만드는 일은 응당 금할 바이다. 토조는 마땅히 의논을 상과에 결정하겠다 하니 이중현이 말하기를 이절은 패망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학조가 그 전제를 얻고자 다른 중으로 하여금 거처하게 하였으니 지극히 간사스럽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절은 패망하고 남은 것이 없는가 하니 이중현이 대답하기를 다만 그 터만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추안을 보면 이르기를 유생들이 창과 벽을 파손시켰다고 했으니 패망하고서 남은 것이 없지 않다. 또 중들이 관청에 고하지 않고 빼앗아서 경작한 것은 진실로 옳지 않다.
그리고 유생들도 관청에 소송하지 않고서 절에 올라가 침입하여 훼손시켰으니 또한 죄가 있다 하니 검토관 이달승이 말하기를 위나라 임금이 천하의 중을 모두 배웠는데 강목에서 특별히 써서 찬성하였으니 어찌 유생과 중이 서로 소송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시비로 논하지 말고 향교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시급한 일이 아니니 상과의 아뢰기를 기다린 연후에 처리하겠다 하였다. 이평이 또 아뢰기를 성상께서 피전하고 감선하였는데도 삼공은 편안하게 관직에 있으면서 일찍이 사피하지 않았으니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허물인데 삼공이 무엇 때문에 피하겠는가? 그리고 영의정은 일찍이 이미 사면하였었다 하였다. 특징관 한칠에 가리기를 전날 모사를 시해할 때 철시를 쓰는 일을 개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무사들이 다투어 멀리 쏘고자 해서 대나무 가운데 가늘고 가벼운 것을 택하여 화살을 만드니 이것이 어찌 시일제의 재주이겠습니까? 이제부터 시해할 때 화살의 경중에 맞춰 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조감, 황형, 심형, 최연, 공수손, 한수경, 최계형, 김종직, 박한만, 수산에게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병서팽소가 아뢰기를 듣건대 홍문관의 상수에서 재상의 불법한 일을 말하였다고 하니 보여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자 시독관 민사근이 아뢰기를 신등은 물론이 많기 때문에 상수에서 대략을 진술하였을 뿐이고 귀와 눈으로 듣고 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적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특징관 유자광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제주는 서울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왕하가 미치지 않는 바입니다. 수령들이 불법을 많이 행하여 종이를 짜서 만드니 이로 인하여 마을의 조리와 갈기를 잘라 가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최부가 제주로부터 항해하다가 표류하여 중국에 닿았는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종이를 가지고 왔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없다 하니 그 물은 자가 말하기를 전날 이슴이 왔을 때 종이를 많이 팔았는데 너무 유독 없으니 실로 비난한 유생이다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서 본다면 제주에 이런 검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수령들이 불의를 마음대로 행하여 거리는 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유자강의 말이 과연 옳습니다. 세종조에는 제주의 수령으로 육시 7감의 판사를 택하여 임명하였고 체임될 때 그 행한 일을 상과하여 비록 크게 다스리지 못하였더라도 과실이 없을 것 같으면 반드시 당상관을 올려주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 직책을 삼가 지켰습니다. 지금도 감목을 경하여 임명하여 불법을 규철하게 한다면 멸함된 폐단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의는 일체 금하는 것이 옳다. 겸 감목을 세우는 일은 상과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육시 7갑은 조선 초기에 육조 이외의 중앙의 중요한 관할을 통틀어 일컫는다. 육시는 태상시, 종부시, 태북시, 사북시, 예빈시, 전농시이고 7감은 내부시, 소부시, 성공감, 사제시, 군기시, 서운감, 전의시를 말한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등이 상언하기를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 그릇되이 성상의 은혜를 입어 외람되게도 태사에 있으면서 항상 복속의 근심을 품어왔습니다.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심한 가뭄이 재앙이 되어 성상의 마음이 근심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마땅히 총애를 받고 구차하게 녹을 먹으면서 부끄러운 얼굴로 비방을 초래하겠습니까? 빌건대 신등을 해직시키시어 하늘의 견책에 답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한 유순등이와 쌀이기를 신등이 홍문관의 상소를 보니 봉부 부인의 문전에 염치 없는 무리로서 붙잡는 자가 여럿이라고 하였고 또 탐욕스러운 무리가 권세에 의하여 다투어 부정한 이익을 일으켜 군업의 공물을 집에서 내어 관아에 바친다고 하니 이른바 붙잡는 무리와 권세가 있어 방납에 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근대 홍문관이 물어서 추액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묵대하자 부제학 이집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은 물론을 이와 같이 들었기 때문에 상소했을 뿐이고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등이 만약 어느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다면 반드시 어찌 사헌부의 질문을 기다린 연후에 말하겠습니까? 신등은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처음에 홍문관의 상소를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었는데 이제 홍문관의 말을 들으다 보니 다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는 반드시 한두 사람이 뜬 소문을 잘못 듣고서 말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5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5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7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7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고원위 신항이 해숙 옹주에게 장가들었는데 옹주는 수건 홍씨의 소생이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7일 기요 세 번째 기사 공조판서 성건이와 쌀이기를 신은 본래 재득이 없으면서 지비가 성제에 이르렀으니 실로 분수에 넘쳐 거처하면서도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번에 홍문관의 상소에 이르기를 왕족의 귀함으로 여염에 흩어져 오거하게 되면 묵고 있던 집의 사람이 들어 작상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개성군이 신의 집에 우거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상소의 말은 반드시 신을 지적한 듯하여 마음이 실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저 사람에게 관작을 주는데 어찌 사사로운 뜻을 따르겠는가? 그 사람이 만약 쓸만하면 발탁하여 쓸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내 생각에는 경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미천한 사람을 지적하여 말한 듯하니 경은 협리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7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중현이와 쌀이기를 헌문관이 쌀인 바 박납의 일은 본부에서 여러 고을의 경주인과 박납을 맡은 사람을 붙잡아다 물어보니 충주, 수원 등 고을의 배는 윤은노, 윤보가 박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본부에서 근무해야 마땅합니다. 원양의 배는 봉보부인의 간호가 박납하니 마땅히 아울러 수액하도록 하소서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원양의 관리와 봉보부인의 간호를 먼저 근무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7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의정배잔치 하기를 혹사를 차결하고 송사를 청리하는 것은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하니 반드시 명백하게 분변하고 속히 결단한 연후에야 지체되거나 억울한 패단이 없을 것이다. 유사가 된 자가 재결하는 데 태만하면 적체되고 억울함을 품은 자가 풀 길이 없을 것이니 옥사를 창리하는 관리로 하여금 이 뜻을 깊이 생각하여 삼가서 명백하게 분별하고 속히 처결하기에 힘써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7일 기호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7일 기호 일곱 번째 기사 소환의 사부인 신포가 태종의 어필 진적을 바쳤으므로 높이 한 장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7일 기후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주하부 승지 이종호가 형조에게 삼복한 계분을 가지고 아뢰기를 광주의 죄수인 산호 서글장이 중 홍담을 때려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아이고야. 성조실록 239권 성중 21년 4월 2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중 21년 4월 2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송부 파다도의 원납 대마주 태수 종정국 병부소부 종무 승이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쳤다. 외 혹은 중미 오랑 등 두 사람이 내주하다. 성조실록 239권 성중 21년 4월 2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중 21년 4월 2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9권 성중 21년 4월 29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좌이정 홍응이 와서 아래기를 신이 전날 한재로 인하여 사직하기를 개청하였으나 윤호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지런히 힘써 직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택이 시기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신의 병이 날로 심하여 생각이 혼미하고 또 눈도 어두워 오늘 경련에 입시하였을 때는 그를 볼 수 없었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은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엄량을 고르게 다스릴 뿐이니 비록 그를 볼 수 없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중 21년 4월 29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일 옹주가 부가의 사당에 인사드리게 되는데 그 수식과 의복을 오래 이에서 말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시부모를 뵙는 예의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옳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사당에 인사드리는 것은 마땅히 시부모를 뵙는 것과 같이 성복하고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39권 성중 21년 4월 29일 신해 네 번째 기사 허정을 보국 승록대부 양천부원군 겸 영안도 관찰사로 장과를 승정대부 지중추부사로 겸 경상도 관찰사로 유지를 정원대부 문양군 겸 평안도 관찰사로 삼고 정의품 이상의 관직에는 자가 경직으로 감사를 겸임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김재신을 통정대부 좌부 승지로 정경주를 통정대부 우부 승지로 허침을 통정대부 동부 승지로 박성선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이종후를 절충장군 첨지 중추부사로 오순을 가선대부 훌륭한 도정으로 신주를 가선대부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이종호는 어머니의 병으로 승지에서 채임되었다. 성조실록 239권 성중 21년 4월 29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이달에 전라도 회령포에 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3척이고 둘레가 1990척이었다. 성조실록 240권 성중 21년 5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중 21년 5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이전에 첨지 엄기손이 연천에서 살다가 졸환 청평군 한계순의 첩 신방이 재산이 넉넉하다는 소문을 듣고는 홍천에 있는 병든 어미를 돌보러 간다고 핑계대어 휴가를 청하고는 연천으로 가서 신방을 간통하였다. 이때 이르러 사원부 지평 이중현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에서 들으니 엄기순이 면천에서 첩을 얻었다고 하기에 엄기손에게 한문한즉 대답하기를 휴가를 받아 호르머니를 뵈러 갔다가 그 길로 면천에 가서 첩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휴가를 얻어 건친하는 데는 연한이 있는데 홀어미를 뵈러 휴가를 얻었다는 이해는 따로 없습니다. 엄기손이 휴가를 청한 단자에는 홀어미를 뵌다라고 썼는데 편자를 집었고 병조에 내린 전제는 병든 어미를 뵙다라고 했으니 이는 반드시 엄기손이 꾀를 부리려고 고친 것입니다. 청와대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승정원은 건밀한 곳인데 누가 감히 고쳤었겠는가. 병조의 전지를 내릴 때 주사가 잘못 쓴 것이 아닌가 하니 이중현이 다시 아뢰기를 이는 반드시 승정원의 서리들과 부동하여 한 짓일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국문에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40권 성중 21년 5월 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중 21년 5월 1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중 21년 5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중 21년 5월 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9건 성종 21년 5월 2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9건 성종 21년 5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조실록 249건 성종 21년 5월 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9건 성종 21년 5월 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후원에서 기우제를 지낸 향사 송영에게 말 한 피를 감찰 이우수장에게 아마 한 피를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49건 성종 21년 5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전과 연원전에 나아가 단오제를 거행하다. 성조실록 249건 성종 21년 5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이어의 아들 이중생이 상서하기를. 신의 종무 이양신은 세종대왕의 후궁으로 뽑혀 들어갔다가 신의 아비 및 현과 이전의 세 아들을 낳았는데 노산이 태어나자 세종께서 신의 종무에게 명하시어 기르게 하였습니다. 노산이 죄를 입어 미처 신의 종무가 연좌되자 수중군 이현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연좌되지 않았으나 신의 아비 와 그 동생 전은 외방에 붙여두었으며 신의 아비가 유배지에 있은 지 4년 만인 무인년에 소신을 낳았습니다. 신의 망년된 생각입니다마는 노산의 장인인 송현수와 인척인 정종이 모두 사형을 받았으나 송현수의 아들 송구와 정종의 아들 정미수가 벼슬길이 허통되어 나란히 현직에 올랐습니다. 신 같은 자의 경우는 사건이 출생하기 전에 있었는데도 단지 연좌된 사람의 자손으로서 자신이 검거에 걸려있어 쟁반을 이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형상으로 이것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또 수충군 이현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연좌됨을 면하였는데 신은 나기도 전의 일이니 이해는 같은 것입니다. 상상의 연애는 무한하신데 홀로 온택을 입지 못하니 슬픔과 민망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감 이렇게 진소합니다. 하니 영돈형 이상에게 보이고 의논하게 하였다. 연필상이 의논하기라. 이어의 지회를 그 당시에 반역대로 논한 것은 마땅한 일이었으니 중생의 허통을 어찌 감히 가볍게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양씨는 유사에 내려 추국하지 않았으므로 외부 사람들은 그 죄명을 알지 못합니다. 어는 양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외방에 방치했으며 중생이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속적이 이미 끊어졌으니 성상께서 결단하소서 하니 어서 하기를. 선왕조의 일은 가볍게 논할 수 없으니 그것을 정원에 보류해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240건 성종 21년 5월 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엄기손이와 쌀에기를. 신이 받은 휴가 단자는 내금이 김환수를 시켜서 썼는데 김환수가 편자로 한자가 다른 편자로 잘못 썼기 때문에 신이 즉시 전제를 지우게 하고 병모로 고쳐 쓰려고 하여 신이 주소 최세결에게 말하여 고쳐 써줄 것을 청하였더니 최세결의 말이 이미 써놓은 것은 고칠 수 없고 편모나 병모가 다를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신이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헌부에서 신이 승정원의 서리들과 사살이 통하여 고쳐 썼다고 하면서 엄하게 국문하니 신은 실로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아니 전가하기는 이는 진실로 애매하니 국문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상정 김자원이 완성수 귀정을 가자하려 한다는 사실을 합의 전에 누설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됩니다. 아니 명하에 사형을 감하고 장을 속바치게 하며 고신을 빼앗고 그대로 직에 있게 하였다. 합의는 인사 임용에 대한 임금의 제가이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7일 첫 번째 기사 경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량 정광세가 아뢰기를. 엄기손이 받은 휴가 단자의 편자를 고쳐 쓴 것은 반드시 곡절이 있습니다. 최세결은 다만 기억할 수 없다고만 하나 역시 사정이 있으니 지금 아울러 버려두면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그 단자를 보니 과연 한 글자로 뒷날 추가로 고친 것이 아니었고 최세결이 병자를 잘못 쓴 것도 일시적인 과오였으니 무슨 사정이 있겠는가 하였다. 정광세가 다시 농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광세가 또 아뢰기를. 이조정랑 황계옥이 병으로 사직하자 한강관직으로 바꾸라 하시고 이어 홍문관 교리로 옮겨 제수하셨는데 홍문관은 병을 요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영사 연필상이 대답하기를.
허문간에 비록 일이 적은 것은 같으나 맡은 일은 매우 중하니 대가 내 말이 매우 옳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이 옳다. 다른 직으로 바꿔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7일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등이 아래기라. 상상께서 가뭄으로 인하여 정전을 피해 거처하고 반찬의 가지수를 줄이면 하늘의 경계를 상감히 지각한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이 이미 비를 내려주었으니 청가대 정전으로 돌아가자 하시고 반찬도 전처럼 회복하게 하소서니 정교하기를. 나의 두려움이 실로 깊었으나 지금 비가 내린 것이 어찌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바로 경등이 섭리한 공덕 때문이다. 마땅히 경등의 청을 따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7일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서팽소가 아래기를 엄기손이 편자를 고쳐 쓴 일로 본부에서 승조군의 서리를 형신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3년에 한 번 건진하는 것이 법이니 엄기손이 홀어미를 벤다고 단자를 써서 올렸으면 승정원에서 마땅히 아뢰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 음기선은 그 어미가 홍천에 살고 있는데 이어 면천으로 가서 첩을 얻었으니 그 죄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음기선이 대신의 첩을 몰래 훔쳤으니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인데 하필 기묘하지 않은 일을 아울러 거론하여 추문할 것인가 하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8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의건부 경령 안해가 당선관의 의견으로 와서 아뢰기를 김봉정과 이병정은 적인이 파는 물건을 샀으니 이미 잘못입니다. 하물며 그 물건값을 어찌 자기 집에서 가져왔겠습니까? 반드시 관물로 보상했을 것이니 군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박은손 등 많은 사람들이 무고로 끌어들어 그 숫자가 조속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그 말을 모두 믿을 것은 없고 이병정은 재상인이 이와 같은 일로 추국하면 마땅하지 못하다. 또 무고로 끌려든 사람들은 모두 버려두고 적임만 조율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8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1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충순이 임유종이 상소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의 아비 임중은 장오죄를 범한 것이 아닌데도 간원에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신의 아비를 탐호하다고 지목하고 신의 아비가 사상 감력으로 있으면서 소나무를 베다가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신의 아비는 벼슬이 감력이 아니라 수리도감 낭청으로 조성하는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한승부의 낭청과 감력관들이 을에 벌목하는 것을 감독하면서 소나무 가지는 골짜기에 채워두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가져갑니다. 마침 신의 집 종 역시 남은 나무가지를 주고 왔습니다. 그 소나무 가지를 주온 것이 과연 모두 탐호죄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애매한 일 때문에 더러운 이름을 얻게 되니 그게 통분한 일입니다. 아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임중은 장오죄를 범하였으니 추론하여 노명을 씻어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임중의 일은 비록 청렴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범법한 것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홍은과 노사씨는 의논하기를 죄명에 비추어 보면 탐호죄로 논하여 끝내버려 두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연호는 의논하기를 임중은 도감이 낭청으로 있으면서 사사로이 군주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미 충분히 징계되었을 것입니다. 하고 선수녀는 의논하기를 임종은 행정 능력이 있습니다. 성주가 임무를 쓰는 데는 작은 허물은 용서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명하여 서용하도록 하였다. 사산감력은 도성주의 산을 분담하여 성첩과 임목을 수호하는 직책을 벼슬이다. 사산감력관이다. 성조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1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이조참판 윤언로가 상언하기를 신은 본디 재주와 행실도 없으면서 단지 인척이란 이유 때문에 특별히 성상의 연회를 입어 화려한 간직을 두루 거치고 지위가 이에 이르렀습니다. 진실로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매양 생각하기를
비록 국가에 트럭만한 도움을 못 주더라도 조심하고 삼가서 의롭지 못한 일은 하지 않아 성명께서 알아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행히도 박납에 대한 한 가지 일로 헌부에서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소신이 무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니 죄를 달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소신이 관계하지 않은 사실을 헌부에서 끝까지 her문하니 만약 문비할 때 사실에 따라 모두 대답하게 되면 법사에 한가한다는 꾸지람을 면하지 못할까 두렵고 만약 스스로 발명할 수 없어 거짓 자복하는 결과가 되면 끝내는 성명한 시대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밤낮으로 분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으로 하여금 옥에 나아가 사건 관련자 각 개인과 일일이 대면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금부로 옮겨 자세히 추구하여 밝히게 하였다. 문비는 죄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이다.